차별금지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차별의 법적 의미로 보면은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제 차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걸 분쟁.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으로 공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상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장소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관을 무시하는 거죠. 개인의 윤리관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보면은 1992년도에 이 공무원이죠. 보건부 직원이 죄라고 해서 파면이 되고, 또 직장에서 역시 죄라고 해서 파면이 되고, 또 성경기저를 부착해서 파면이 되고, 캐나다 CEO는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에서 벌금과 사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큰 문제는 뭐예요?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 생기는 문제가 됩니다. 자, 학교에서도 역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제 징계할 수도 없고,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돼요. 이게 소수자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하거나 설득할 수도 없고, 또 학생에게 동성애는 좋은 것이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성애를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생용 만화가 됩니다. 아빠의 룸메이트 해가지고, 또 요건 이제 캐나다에 보면은 1학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7학년 되면 이제 동성애, 이성애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되면 전 학년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층은 절반 정도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성률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자, 여기서 보면 동성애자 외진 차를 거부한 사람에게 벌금형, 또 기숙사에 넣으라 그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 그리고 또 이 미국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는 견해로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다. 이게 동성애 단체 주장했고,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제되어야 된다고 결의하고, 또 영국에서는 이제 동성애자에게 방을 안 준 사람에게 손해배상 지급. 아무튼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됩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생각해야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다수자가 처벌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교육에서 정상이라고 하시고 문화는 유효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또 확산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죠. 결혼율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또 한 가지는 동성결혼이 결국 합법화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이제 일부 다처제, 일부 1차 다부제 그렇지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벌써 일부 다처제가 거의 시작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동성애는 이제 법적으로 권장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결국 입양을 합니다. 그 입양한 사람이 이제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금방 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 한 명도 없고, 또 이 동성결혼의 앞단계로 이 시민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인신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결혼한 사람과 동등한 위자료도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도입하자.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이 시민결합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10년 후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결합이라는 자체가 동성 간에 사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혼인신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논리로는 개인의 자유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뭘 막느냐. 그런데 사실 개인의 자유도 윤리도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윤리도덕은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죄는 우리가 이 테두리를 없애버리면, 윤리도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도
윤리도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돼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가 금지하게 된다. 우리가 사실은 물론 동성애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제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동성애 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 치료금지법을 만들어서 치료하려고 하면 그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를 오히려 나쁜 길로 계속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가 성별 정체성. 자기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는 뭔가 하면은 자기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트랜스젠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 안에 넣어버리면 트랜스젠더도 차별금지하게 되고 결국 동성애를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트랜스젠더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사랑하냐?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역시 청소년들한테 트랜스젠더를 괜찮다고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화장실도 같이 써야 돼요. 이제 남녀 상관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 남자한테 갈 수 있고 탈의실도 마찬가지. 이제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 정체성을 넣으면 이렇게 남녀가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탈의실, 샤워실, 이게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초등학생 학교에서 공동으로 쓰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결국 남녀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가 서구 사회에 확산이 됐느냐? 첫 번째로는 이 동성애 인권단체의 힘입니다. 이게 보면은 1969년도에 요거 항쟁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스톤힐이라는 게 무허가 술집입니다. 여기에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데 경찰들이 덮쳤어요. 근데 경찰들이 덮쳤을 때 동성애자들이 막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걸 기념한 가도행전이 생기고 88년도 60만 명이 행진하고 지금 93년도에는 이 한 개의 인권단체에 직원이 39명, 600만 달.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과 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가만히 나빠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미국을 이제 완전히 동성애 옹호하는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94년도에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드라마에 이게 나오고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처럼 아니지만 그걸 쫓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학문입니다. 학문.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학문의 주류가 무신론과 진화론이기 때문에 친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자들이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또 한 가지는 음란물의 확산. 그러니까 대다수가 음란물에 의해서 성적인 죄악에 무감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종교의 약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쾌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또 법과 조례가 바뀌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 지금 삭제된 개정안을 의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개정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바뀌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데 보면 2003년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터넷상에 동성애를 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인정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이렇게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고 또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은
동성애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그래서 2012년도에 요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사실 작년 여름에 반대를 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그것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국민일보 기사, 동성애가 기독교인에 어긋난다는 한기총의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이 모든 것이 차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인권위원회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지금 성적 지향, 동성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